Recording in progress. 안 되더라고요. 잘. 떨리네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P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면 아이비오입니다. 오늘 11시 강의는요, 예스맨의 중요성이라고 주제가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으로 오늘은 좀 대변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스맨을 좀 어떻게 해왔고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좀 예스맨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게 됐었는지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이후부터는 좀 웃을 일이 좀 많아요. 웃을 일이 좀 많아서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입니다. 제 옆에 어머니시고, 그리고 이게 제 어릴 때 시절이에요. 이제 어릴 때 유치원에서 이제 저희가 어딘가 바닷가를 놀러 갔던 사진인데, 이걸 되게 뜬금없이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5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땅땅땅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착한 아들이고 싶었던 한 명의 아들이고, 좀 아버지보다는 좀 어머니를 더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고,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성적이기도 했고, 지역, 집안,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지역, 집안의 탈출, 장래 계획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충남 태안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태안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농사 지어야지, 아니면은 거기서 시내에서 뭐 작은 가게들에 일해야 되지, 그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욕심이 좀 있었어서 서울로 올라왔고, 경기도로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먼저 갔고, 대학교를 가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일이 저랑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좀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이라는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동이라고 하면 다들 오냐 오냐, 아니면은 개념 없다, 개념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외동 같지 않은 외동이 되려고 막내 같은 외동아들이 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도 막 살갑게 많이 하고, 또 애교도 좀 많이 피고, 그렇게 좀 살아왔던 아들인데, 저희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밭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저 끝에 여기인가요? 여기도 저희 밭이고, 요 파란 집이 저희 집입니다. 파란 집이 저희 집이고, 여기가 다 저희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넓게 산 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서 중학교 3학년 때 저 혼자서 3개월간 고추를 땁니다. 그래서 그 고추를 다 따가지고 3개월 동안 받은 일당이 뭐냐면 자전거 한 대였어요. 자전거 한 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고추도 다 따보고, 농사도 이제 저희가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거의 한 17년 16년을 그냥 농사에 매진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를 잘해라 이래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에 병찬 사장님이 강의할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 저희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이슬이 내려 있죠. 아침에 이슬이 내려 있으면 그 이슬과 맞부딪히면서 고추를 땁니다. 이 시간대, 딱 지금 이 시기 때 고추를 따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저는 7시에 밥 먹으러 내려가고, 7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고 막 이런 생활을 했던 시골 촌놈입니다. 촌놈으로 좀 살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네, 과거 사진을 갖고 오면서
사실 이 사진을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가 골드 브라운 때가 있어요. 골드 브라운 때 지금 보시면 귀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귀가 뚫려 있습니다. 피어싱이 두 개가 돼 있고 저는 빨간색과 파란색 또 이제 보라색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어떤 성격이었냐면 되게 저 중심이었고 까칠했어요. 사람들이 막 오면 뭐 왜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약간 경계심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창 시절에 조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서 경계심을 조금 많이 갖게 됐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 사업 초창기 때 사진들이에요. 네. 병찬 사장님이 빵 터지는데 저는 이 사진 가져올 때 사실 이걸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도 이 사진을 올리긴 했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만나면서 좀 변화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뭐냐면 보셨죠? 자기중심적이고 까칠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왔었을 때도 저는 눈은 안 웃고 입만 웃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이라서. 오영 혹시 있으시죠? 오영. 맞네요. 엄청 많네요. 네, 오영들 되게 가식적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처음에 사업 만나면서 그래 사업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저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성적이라는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오해를 풀자면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쁜 여자를 만나야만 땀이 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앞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면 땀이 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사장님들이 이제 아침에 그룹적인 조회하실 때 모닝스쿨 하실 때 화이팅을 하시죠. 저는 그 화이팅을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침에 와서 화이팅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자발적 문화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성공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 한마디 하고 화이팅 하려고. 근데 그 화이팅 하면서도 목소리가 항상 떨리고 땀 그 나가기 전까지 긴장을 하고 있고 몸이 굳어 있고 얼굴도 굳어 있고 그 상태에서 나가서 목소리를 떨면서도 한마디씩 꼭 하고 나오려고 그렇게 조금 변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과거에 성공 수칙 10단계가 10단계가 있었어요. 10단계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인사 잘하기. 인사는 원래 잘합니다. 그래도 인사는 부모님한테 항상 배웠던 게 인사는 꼬박꼬박 하고 다니라. 인사 안 하면 이제 빗자루 들고 달려오세요. 어머니가. 너희 동네 어르신한테 이제 누구네 집한테 인사 안 했다며?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시골이 좁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들리면 빗자루 들고 달려오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회초리를 때리던 휘두르시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 보고책이에요.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스맨이었는데 예스맨이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예스맨이라고 하면 군대야? 첫 번째는 군대야? 막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뭘 이렇게 꼬박꼬박 다 얘기를 하지? 난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죠. 변화 시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해오던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묻어나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나름 자부했던 게 뭐냐면 제 살 길을 제가 찾아갔던 타입이에요. 뭐냐면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알아서 저는 자동차 쪽으로 전공을 바꿨고 제 손재주를 조금 뭐라고 하죠? 믿었기 때문에 네. 손재주를 조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낸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입상 경력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낸데 생각이 너무 많이 셌었어요. 근데 사업에 와서 이제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스폰서님들이 막 알려주고 이제 딱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척 사업을 배웠는데 그 척 사업을 이제 남용합니다. 네. 어떻게 남용하냐면 스폰서님한테는 괜찮다 잘하겠다 그리고 또 말만 하면서 듣고 흘려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계속 해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폰서님 제가 손님을 모십니다. 손님을 모셔서 스폰서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정을 했어요. 이제 네트워크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그 시기 때 스폰서님이 그래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 친구 네가 지금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친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분에 못 이기고 감정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O형의 전형적인 O형이었어요. 오지랖 또 이기적 그리고 뭐라고 하죠?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런 전형적인 O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감정이 틀어졌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를 보냅니다. 너 아니어도 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님이 그때 당시에 항상 얘기를 해줬던 건 뭐였냐면 강의 이제 미팅이 끝나고 피드백을 해주실 때마다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다. 또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듣고 흘렸어요. 다 듣고 흘리고 나니까 나중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와닿더라고요. 이제 스폰서님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성격 차이가 너무 세다. 그리고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도 많이 부리고 사업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자격지심, 자기 비하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원래 지금 비판적이라고 하나요? 비관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성격 중에 하나예요. 초창기 사업을 할 땐. 그래도 지금이야 하면 되지. 난 뭐가 두려워 이런 생각이지만 초창기에는 하고 나서 실패하면 내가 또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비하하는 성격이죠. 너무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강박관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진짜 필요할 때만 믿는 모습들 있죠. 스폰서님한테 미팅을 부탁을 해야겠고 내가 혼자서 이제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때 그때 당시에만 이제 믿는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후회를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를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 변화를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해봤었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자기 비하할 때마다 이승현 사장님이 제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옆에 계셨다기보단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승현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울음이 많아요. 눈물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막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사업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 비하를 할 때 승현 사장님이 자기 비하는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이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고 내 자존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자존심은 지켜나가는 게 진정한 자존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심을 지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무릎 꿇을 지언정 내 엄지발가락은 세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 되게 웃기지 않나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점점점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저런 말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 자존심은 굽힌다고 해서 굽혀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스폰서님이 하면 왜요? 뭐 때문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송명철 사장님이 어느 순간 저랑 성격이 약간 비슷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스폰서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업 성격이 되게 열심히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질투심이 되게 강합니다. 욕심도 있고
약간 경쟁 의식을 그냥 알게 모르게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병천 사장님이 혼자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욕심이 나서 송병천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왔다는 약간 그런 모습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자존심이라는 이런 것들을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제 딴에는 노력을 해서 좀 굽히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물어봐요. 잘 되는 것들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근데 가장 근본적이었던 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이게 된다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스폰서님들한테 배움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송명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네 알겠습니다가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송명천 사장님도.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봤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을 막 보면서 표정도 안 좋고 그러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점점점 표정도 수긍을 하게 되고 스폰서님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폰서님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던 성격인데 스폰서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으려고 했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도 스폰서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스폰서님께서 항상 기다려 주셨던 게 뭐였냐면, 저는 스폰서님들한테 항상 고집 부리고 이제 성격도 이제 꼬라지라고 하죠. 네, 꼬라지를 많이 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항상 기다려주시고 먼저 와서 괜찮냐, 뭐 어떠냐, 요즘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면서 좀 변화를 많이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변화를 결심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표정을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포커페이스를 잘 못합니다.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성격도 바로바로 올라오는 불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일단 스폰서님하고 대화할 때 잠깐 심호흡을 한 번씩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이제 뭐라고 하죠? 발부터 움직여보고 실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많은 변화를 노력을 하게 됐었는데, 엔젝타를 만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다시 새로운 회사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엔젝타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 있어요.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리고 다 같은 입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누가 먼저 변화하고 누가 먼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누가 먼저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성장을 한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쉽지 않은 예스맨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얘기를 하면 그것들을 먼저 실행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항상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해볼게요. 일단은 부딪혀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저는 욕심을 되게 많이 냈던 건 스폰서님이 되든 안 되든 무언가를 주어주면 제가 그걸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도 일단 손을 들고, 몰라도 손을 들었어요. 몰라도 손을 들고 그걸 내가 먼저 해봐야지, 내가 먼저 부딪혀 봐야지,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 봐야지, 내가 먼저 사람들과 부딪혀 봐야지. 저 강의 지금 강의를 막 이렇게 1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초창기 때 강의 5분 하고 스폰서님이 다시 하셨어요. 네, 실제로 커피 설명 하나 하고 땀 뻘뻘 흘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했네요. 네, 이 친구가 원래 설명을 다 잘하고, 아니면은 스폰서님이 이 친구가 되게 많은 연습을 해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서툴긴 하네요. 초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다독여주시고 뒤에서 백업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처음 미팅을 갔었을 때 5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휴지를 고객이 설명을 듣다가 설명 끝나자마자 휴지 한 문큼을 갖다 주면서 땀 좀 닦으세요. 뭐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얼음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제가 먼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욕심을 조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죠. 해본 것도 없고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맨땅에 헤딩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노하우를 익히려고 하고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시도를 했었는데 예스맨을 알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의 말을 듣기 전에는 될 일도 되지도 않고 스폰서님들이 경고했던 상황들 또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것들을 항상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 나올 뒷 상황들을 항상 미리 찍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주의사항을 잡아주셨었는데 저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얘기했던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파트너들과의 그런 문제들에서 이런 파트너가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다, 이런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스폰서님들을 더 신뢰를 하게 돼요. 믿음을 쌓게 되고 스폰서님들의 말은 이래서 스폰서구나, 이런 것들이 스폰서님들이 바라보는 시야구나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예스맨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스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 파트너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스폰서님이 왜 이런 모습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왔었는지 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시야를 익혀보려고 넓혀보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더 짚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스폰서님들한테 조언도 구하게 되면서 스폰서님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룹장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10층에서 바라보는 눈높이와 5층에서 바라보는 눈높이와 1층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는 정말 다르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시야가 조금씩 많이 넓어진 건 아니지만 그릇이 조금씩 커지고 이제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을 하면서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고 제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된 타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직급을 갑자기 땅땅땅 올라가게 된 타입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거의 지금 이 카메라를 지켜보고 있는 세 줄 정도까지가 거의 제 파트너분들이세요. 제 파트너분들이신데 여기 보시면 다 어머니 아저씨 어머니 아버지 또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래인데 근데 제가 이런 분들과 이제 막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 스텝을 맞춰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많이 했었냐면 스폰서님들이 저희한테 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룹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갔었는데 그룹장님이 이제 어떤 센터를 가시면 먼저 항상 무언가를 만지시고 무언가를 정리를 하시고 무언가를 사람들을 반기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저희가 민망한 거예요. 반대로 스폰서님 그룹장님이랑 고승민 스폰서님이랑 유한근 스폰서님이 먼저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왜 주춤주춤하고 있지?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스폰서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스폰서님들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한테 이제 살갑게 대하고 사람들을 왔었을 때 반길 수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점점점 채워가다 보니까 이제 오셨을 때 전혀 이제 어색함 없이 거리낌 없이 또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계속 옆에 붙여드리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층 중에 한 2, 3층의 눈높이를 조금 키우게 되죠. 근데 이 눈높이를 보이게 되다 보니까 파트너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모습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스폰서님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업 시작했던 초창기 때 너의 모습을 닮은 너한테
파트너가 생긴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머리는 노란색, 귀는 뚫려 있어서 빨간색 피어싱 양옆으로 하고 있고, 모습은 양아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음에도 또 이제 지금은 눈이 많이 변했습니다. 눈이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눈꼬리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네, 근데 원래 사람들을 봤었을 때 되게 경계심으로 바라봤었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이 눈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은 되게 싸납게 생겼다. 삐쩍 말랐는데 이제 눈도 딱 올라가 있고 무표정으로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요. 네, 말을 안 걸고 무서워해요. 약간 막 호리호리 하니까 또 이제 왜 그때 당시에 왜 노려봐 이러지만, 그때 당시 용어를 왜 야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했었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네가 했던 모습들은 생각도 안 하냐, 네가 했던 모습들은 기억이 안 나냐. 그때 당시엔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스폰서님하고 대화할 때는. 근데 이거를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파트너분들을 봤었을 때 저러면 저런 상황이 되면 큰일이 날 건데,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드는 건 뭘까요? 해봤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고 몸으로 부딪혀봤고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스폰서님들이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어 이제, 막 이런 생각들,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 스폰서님이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회상을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사실은 되게 오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PT도 되게 많이 짰다, 글도 많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말이 너무 빠르네요. 네, 시간을 더 가야 스폰서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스폰서님들한테 배움을 얻게 되죠. 맨 위에 이제 유한근 스폰서님이 이제 하셨던 모습 중에 엔젝타를 이제 앞에서 컨벤션 때였어요. 이때가 컨벤션 때 엔젝타를 하는 100가지 이유를 이제 저희가 다 적은 적이 있어요. 전체 사람들이 다 적어서 그걸 공모전으로 해서 뽑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유한근 스폰서님께서 적으셨던 게 뽑힌 거예요. 뽑혀서 스폰서님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읽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 강당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참 많이 듣게 됐었냐면, 이전에 내가 사업했던 모습들, 또는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 그리고 스폰서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 강의 이런 말을 하면 참 웃기지만, 이 100가지 하는 이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수도꼭지가 열리더라고요. 수도꼭지가 열리는데 웃긴 건 막 엉엉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열자마자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 있죠. 그냥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영상을 찍겠다고 영상을 다 찍고 있었어. 그걸 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를 들고서 흐느낌도 없어요. 그냥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걸 영상을 그대로 계속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이 너무 와닿는 게 뭐였냐면, 스폰서님이 하셨던 모습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폰서님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항상 우리에 대한 걱정부터 하셨고, 또 항상 우리에 대해서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수도꼭지가 열리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수도꼭지만 열렸지만 뒤에서는 엉엉엉 막 소리가 나고 막 훌쩍훌쩍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어서, 저는 이때 당시에 가장 배움을 많이 얻었던 시간이었고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병찬 사장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룹장님과 이제 영천을 가면서 그룹장님과 함께 영천을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는데 자 2시간 반
올라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룹장님과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건 뭐냐면 파트너들은 어떠니, 또는 너는 지금 어떠니, 사업 진행하는 게 어떠니,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해주시고, 네가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 네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주시는 게 저희 그룹장님이셨는데, 근데 그룹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목표, 계획, 변화. 스폰서들하고 ABC는 잘 맞추고 있니? 변화는 하고 있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룹장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유한근 스폰서님, 고순명 스폰서님, 그룹장님, 이 세 분의 ABC를 참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맨 밑에 이제 고순명 스폰서님은 저한테는 이제 제가 사업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끔, 저는 사업을 그만둘 뻔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잡아주셨던,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저를 잡아주셨던 이제 정신적 지주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많이 변화했다. 부산에서도 이제 제가 부산에 한창 미팅을 다닐 때도,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미팅을 잘 못 다니긴 하지만 부산을 갔다 막 지방을 갔다 막 이럴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네 몸을 생각을 해라. 네가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네 정신력은 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한 템포 쉬어가야 될 타이밍도 있고, 같이 스폰서들과 상의를 해야 될 시간들이 자주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냥 앞으로만 갈 뿐이지 더 큰 성장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부산, 대구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엔젝타를 오면서 정말 많이 변화를 했던 건 스폰서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참 뜻깊은 시간들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건, 스폰서님들이 저희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시게 됐었고,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러러볼 수 없던 스폰서들을 이제 더 옆에서 많이 보필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저희 이제 고순명 스폰서님께서 목표가 하나 있으셨어요. 이제 고순명 스폰서님께서 이제 블루다이아, 크라운 다이아 성장을 하시게 되고 진짜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셨을 때, 무대에다가 자기 산하의 플래티늄 사장님들을 쫙 다 세우고, 이 사람들이 제 산하에 있는 플래티늄 사장님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 옆에 꼭 같이 서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스맨을 받아들일 준비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제가 스폰서들한테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뭘까? 제가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스폰서님들한테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물어보려고 욕심을 냈었어요. 왜 욕심을 냈었냐면, 해보지는 못했고 경험은 없고 또 내 전공도 아니고 관리를 해본 적도 없고, 저라는 사람이 막 사람을 관리해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부딪혀 보려고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그것들을 부딪혀 볼 자신과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건 뭐였냐면, 저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버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성공하는 사람이 됐었을 때 저는 성공을 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막 외제차를 타고 싶기도 하고, 외제차를 타고 이제 오픈카를 타고 달려보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가 들어가서 막
오프로드 차량 타고 네, 해변가를 쭉 달려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제 차고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제 드레스룸을 갖고 싶어서 드레스룸 보면은 시계 따로 넥타이 따로 뭐 넥타이 핀 따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꾸며놓고 싶어서 그런 대로 꾸며놓고 또 이제 아침에 딱 샤워를 하고 와서 이제 밖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네 기분 좋게 하루를 좀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욕심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면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많이 변해야겠구나. 저는 저라는 사람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찌질한 과거를 버리자. 내 찌질한 과거를 버리고 맨날 일만 하던 성명현 이제는 그만 좀 일 좀 하자.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삶을 갖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내가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사람을 만나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최대한 따라가고 싶어서 더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행사 때예요. 저희가 행사 때거든요. 제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저는 원래 지금 최근 들어서 막 이제 사진을 잘 안 찍긴 하지만 저는 해외여행 갔었을 때 제 카메라에 3,000장을 찍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서 제 파트너들 사진 찍어주고 정작 그 중에 제 사진은 10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형제라인 사장님들 사진 찍어주고 제 스폰서님들 사진 찍어드리고 제 파트너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파트너분들 막 포즈 잡고 막 이러고 그 호숫가에 쭉 뻗어 있어요. 호숫가가 쭉 뻗어 있고 테라스가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커피 한 잔이 있고 파트너분이 이제 다리를 꼬고 뒤로 쫙 젖히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찍어드리고 막 이런 사진 찍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예스맨을 좀 많이 팀워크가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제 옆에 즉 스폰서님 아라님 박아란 스폰서님이시고 유한근 스폰서님이시고 고승명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와갖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뛰어놀다가. 네. 저는 사진을 남기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기분들을 회상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 스폰서님들과 같이 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엔젝타에서 더 빠른 성장과 더 큰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건 그룹장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죠. ABC 마음 맞춰야 된다. 스폰서 믿고 따라가야 된다. 유한근 스폰서님께서도 믿고 따라가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더 큰 팀워크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몇 컷 안 남았습니다. 너무 빠른데 예스맨을 한다는 건 사장님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판단의 필요에 의한 예스맨과 믿음이 아니라 또 그냥 믿고 따라서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 방법이고 예스맨이 된다는 게 복종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스폰서님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먼저 뛰어봤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스폰서님들과 더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같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고 유한근 스폰서님이나 고승명 스폰서님이나 그룹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건 사업은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스폰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따라갈 때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업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제 의견을 가끔씩 이제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 스포너님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고, 조금 더 리더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인 건데, 저희는 이제 맞닥뜨린 것들에 대해서 앞만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폰서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 되면 그렇게 되겠죠. 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이랬었을 때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맞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괜찮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생각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 스포너님들과 어느 정도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즉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스폰서들과 같이 이 생각이 같아질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겠죠. 자,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그룹장님의 너무 해맑은 모습이시죠. 이걸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는 그룹장님은 부족장님이시고, 네, 저희는 부족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이 컷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리더라는 건 어떤 건가요? 모르겠. 괜히 물어봤죠? 저희가 이제 행동형 리더와 말로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말로만 직접 이제 실행을 시키고, 또 말로만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말로만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말로만 하는 리더가 있고, 솔선수범을 해서 행동을 해서 직접 앞에서 띄워주시는 리더분들이 있죠. 인디오 추장에게 물었어요.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스폰서님들이 참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유한근 스폰서님께서, 고수문 스폰서님께서, 그룹장님께서 추천을 안 하시고 후원을 안 하시고 육성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성장을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이렇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오셔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거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가 지금의 그 마감을 하는 것처럼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들을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릇자임 고승문 스폰서님, 유한근 스폰서님께서 항상 마감 때는 먼저 움직이시고, 또 사업을 하실 때도 항상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자신감 잃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그만큼 가장 와닿게 해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오늘 이제 예스맨이라고 했었을 때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큰일 났어요. 15분이나 일찍 끝났는데 저는 말을 되게 많이 해야겠다, PT도 되게 길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회상을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많이 변화해야겠고, 또 스폰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되는, 저한테는 오히려 더 반성하고 고맙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스폰서님들과 이제 대립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믿는 것보다는 스폰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믿고 따라갔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스폰서님들은 그렇게 가봤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해주실 거고, 또 그렇게 가봤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냥 막 하기보다는 사장님들이 조금 더 스폰서님들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시는, 예스맨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